아베 신조가 사실상 물러난 가운데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일본의 새로운 1인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연일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라며 어느 때보다 한국과 강하게 맞서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기적같은 속도로 국산화에 성공시켜버리자 너무나 배가 아팠던 일본은 한국 기업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단체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특허 소송 데이터베이스 다츠 I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만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건수만 6건, 한국의 코오롱, 삼성 SDI, 고영테크놀로지, LG화학, 포스코가 일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박승관 대한변리사회 연구관은 한국에서 1년에 특허 분쟁은 총 50건 정도인데 이를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라고 분석했고, 윤정호 키워트 대표는 소부장 관련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일본의 특허 소송이 늘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아베 총리의 공식 사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 지지율은 15%포인트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수치인데요. 즉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스캔들에 반감을 드러냈던 것일 뿐 한국을 대하는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에는 찬성하고 있던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일본, 이런 일본과 손잡은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에 100% 동참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디램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이자 일본 최대 반도체 기업이었던 엘피다 메모리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밀려 결국 파산해버렸고, 엘피다를 이끌었던 일본인 경영자 사카모토 유키오카는 중국의 대형 반도체 회사 칭화 유니그룹의 수석 부사장이 됐습니다. 사카모토는 일본에서 반도체 설계자 100명을 모집해 디램 설계 업무를 담당해 중국 기업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일본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화웨이가 지난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은 부품 규모는 1년 전보다 무려 50%나 늘어나 1조 1000억엔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꼼수를 모두 동원하고 있는 일본과 손잡은 중국. 최근 중국은 자신있게 중국에서 22일째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중국의 국영 TV방송 CCTV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뛰어난 기여를 한 4명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코로나19 치료계획 연구를 주재한 중국 전통 의학 전문가 장볼리,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리드한 진인탄 병원의 장딩류 병원장, 최고의 호흡기 전문가 준난상, 그리고 천혜이까지 이렇게 4명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에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인민영웅이라는 국가 명예 칭호를 수여했다 라며 자축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5명이나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명히 이 기간 동안 중국 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는데 중국 정부의 통계 신뢰도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신뢰도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것이 일본과 상당히 흡사한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타도 삼성전자, 타도 SK하이닉스를 외치며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마구 찍어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28조 5천억 원, 이노트론에 8조 3천억 원, 푸젠 진화에 6조 7천억 원 등 환율 조작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헛된 야망에 벌써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 SMIC에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SMIC에 대한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인터넷 매체 봉황망은 SMIC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반도체 설계 회사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스마트폰, 5G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중국이 개발하려는 수많은 산업들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SMIC 기업과
가치는 하루 만에 22% 넘게 폭락해버리는 대참사를 맞이했는데요. 중국이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미국은 한국과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한국의 삼성전자로부터 7조 9천억 원 규모의 5G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미국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2,500억 달러로 전 세계의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 1억 8,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1위 통사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한국통신장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앞으로 중국 제재에 동참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최우방국들과 세계 3대 통신 장비 시장 중 하나인 인도까지 중국 기업들을 배제할 것이라 밝힌 만큼 한국의 비약적인 성장에 전 세계가 더욱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에이브렐 우 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중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제조회사는 수율과 제품 안정성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팔려야 진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오늘 자민당의 차기 총재 선거에 3명이 최종 입후보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자민당 내의 70%에 해당이 되는 개파 의원들의 지지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거를 하면서도 아베는 쉬지 않고 작전 중입니다. 아베는 자신의 퇴임 이후를 보장해주지 않을 이시바 시게루 의원을 완벽하게 물먹이기 위한 여론전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베를 지지하는 일본의 언론들은 이렇게 해도 이시바는 문제이고 저렇게 해도 이시바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기사를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은 물론이고 별의별 것을 다 트집 잡습니다. 급기야 UFO에 대한 질문까지 나왔고 이시바 시게루가 이상한 헛소리를 9분 동안 했다 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내년 정식 선거 때까지 철저하게 이시바 시게루의 존재를 없애야 하는 절체절명의 아베입니다. 자민당이 집권하더라도 이시바가 총리가 되는 것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연일 이시바를 걸고 넘어지는 일본 언론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7개 스포츠 신문과의 합동 기자회견이 각 후보들에게 각각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후보에게 UFO의 존재를 믿느냐, UFO의 공격이 있다면 어떤 대처를 해서 일본을 지킬 생각인가? 라는 기자단이 준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차기 총리에 가장 가까운 스가 요시히데는 UFO의 존재를 믿고 있는지, 목격했던 적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 나는 UFO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본 적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만약에 UFO가 일본의 영공을 침범한 경우에는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아이디어가 있는가? 라는 추가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스가는 글쎄요, 자위대가 지킬 것으로 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웃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미 2014년에 아베가 UFO의 존재를 믿느냐? 라는 질문에 총리로서 UFO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UFO 논쟁은 아베가 지병으로 갑자기 물러나게 된 2007년에 총리가 된 후쿠다 야스오 정권 때 가장 활발했습니다. 이 당시 관방장관을 하던 마치무라 노부타카가 나는 개인적으로 UFO가 반드시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당시 방위상을 하던 이시바 시게루가 미확인 비행물체를 조종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라면서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상공에 UFO가 날아오면 자위대가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전역이 UFO와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다. 자위대가 UFO를 이길 수가 있는가? 빨리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라는 여론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3일 스가 요시히데의 합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6일 이시바 시게루의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입후보한 이시바 시게루이지만 많은 의견을 거리낌 없이 발표하면서 자신의 공약과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이시바 시게루에게 UFO를 믿느냐, 일본을 지킬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미 스가 요시히데에게도 했던 의례적인 질문이었지만 이시바 시게루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인류의 짧은 역사 속에 조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자만이다. 그래서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정치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 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UFO는 없다, 믿지 않는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한 스가 요시히데보다 더 신중한 답변이고 좋은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시바 시게루가 9분 동안 UFO에 대해 긴 설명을 했다 라는 것이 바로 언론의 메인 화면에 올라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UFO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전쟁을 준비한다 라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만 보면 일본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이시바 시게루는 참 황당한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일에 자위대를 출동시키고 전쟁까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덫을 놓고 또 그것을 시비로 해서 이시바 시게루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일본 언론들입니다. 또 이시바 시게루는 기자회견에서 많은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기차를 좋아하는 이시바, 기차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기차 모자를 쓰고 나온 이시바 라는 제목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시바에게 지난번 총재 선거에서는 드래곤볼의 마인부 코스프레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시바는 이번에는 코스프레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기자는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시바는 우주 전함 야마토의 오키타 함장을 코스프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얻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시바의 이런 답변을 시시콜콜 기사화했습니다. 졸지에 이시바의 정책이나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등은 하나도 없고 온통 이시바의 철도 모자, 만화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등의 기사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이시바는 철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침대칸을 특히 애용하고 있다는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이시바는 철도 광팬이라서 철도역의 상품 판매장에 가면 몇 개의 철도 모형을 손에 쥐고 아주 좋아하는 표정을 지었고 여러 개의 모형을 대량 구매하기도 했다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시바는 도토리현에 귀향할 때에는 항상 침대 열차를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환승 절차를 번거로워하지도 않는 광팬이라고 합니다. 또 이시바는 무서워하는 얼굴을 순하게 보이기 위해 안경을 바꿨다 라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스가 요시히데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는 거의 올라오지도 않고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디지털청을 만들겠다,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등의 정책과 공약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70% 이상 나오고 스가 요시히데에 대한 지지도도 46% 이상 나오는 반에 이시바에 관한 기사는 온종일 UFO와 만화 애니메이션과 철도 모자 이야기뿐입니다. 또 이시바는 우주 전함 야마토를 1978년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10번을 가서 봤고 DVD를 사서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100번 정도 봤다 라고 하는 말도 기사화했습니다. 또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캔디즈를 좋아해서 DVD나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보고 노래방에 가면 메들리로 부르며 놀았다 라는 말도 크게 기사화했습니다. 이시바는 몇 시간 동안 정책 발표 등의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런 내용만 시시콜콜 기사화하다 보니 이런 기사에는 이시바를 비난하고 빈정거리는 댓글들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 언론에서는 이시바는 왜 총리가 될 수 없는가 라는 특집 기사에서 이시바는 거짓말쟁이이다, 이시바는 구두쇠이다, 이시바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등의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몇 페이지로 나올 정도입니다. 아베 정권이 일본 언론을 완전히 친정부 쪽으로 만들면서 언론의 자유도 없고 오로지 정권에 아부하는 언론만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작정을 하고 이시바 시게루를 만신창이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베는 저질러 놓은 범죄와 스캔들이 많아서 차기 총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내년 10월경에 있을 정식 총재 선거에서도 이시바 시게루가 완전히 패배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베와 언론들의 합작으로 이시바 바보 만들기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엉망진창 일본입니다.